이슈앤피플 2부 출발했습니다. 2부의 첫 번째 코너는 잘 채운 뉴스에 정채훈 아나운서 나오셨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아니 7주 동안 혼자 했더니 이 버릇이 안 사라지네. 다시 호흡을 맞춰야겠네요. 다시 해야겠네. 어떻게 했었죠? 잘? 채운 뉴스에 저 이거 아니었는데. 다시 한번 잘? 채운 뉴스에 정채훈 씨. 네. 다시 재조정을 좀 해야겠네요. 다시 할게요. 잘 채운 뉴스로 시작. 네. 잘 채운? 뉴스. 정채연입니다. 이게 낫다. 네, 이게 됐네요. 네. 드디어 합의 이루어졌어요. 네, 그렇습니다. 7주 만에. 그러니까요. 아이고. 무척 반갑습니다. 자, 첫 번째 소식입니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했죠. 그러면서 정상 외교도 재개될 예정이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그동안 중단됐던 정상 외교가 다시 시작될 전망인데요. 이르면 이번 달 중순에 캐나다에서 열리는 G7 정상회의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첫 만남을 가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네, 의장국인 캐나다가 한국을 초청할 의향을 밝힌 만큼 한국이 초청받을 가능성이 크고요. 네. 이 대통령이 참석하면 트럼프 대통령과 아무래도 자연스럽게 대화할 기회가 생길 걸로 보입니다. 네. 또 한미 간의 주요 현안인 방위비 분담금이나 주한미군 문제, 통상 협상 등도 논의할 수도 있겠죠. 네. 네, G7 정상회의를 건너뛰고 이달 말에 네덜란드에서 열리는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할 가능성도 있다고 합니다. 네. 네. 자, 그러면 이제 한미 정상회담도 네. 잠깐만 속보 전하고 가겠습니다. 네.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첫 인사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현장 잠깐 가겠습니다. 사무실로 왔는데 꼭 무덤 같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필기도구 제공해줄 직원도 없군요. 컴퓨터도 없고 프린터도 없고 황당무계합니다. 그래도 다행히 준비된 게 있어서 인선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금 우리는 경제와 민생 회복 그리고 지속 가능한 성장의 토대를 다시 세워야 할 시점입니다. 저는 오늘 국민에 대한 충직함과 책임 그리고 실력을 갖춘 인사들과 함께 국민 주권 정부의 새 출발을 시작합니다. 먼저 국무총리 후보자로 김민석 국회의원을 지명합니다. 김민석 의원은 아시는 것처럼 사선의 국회의원이자 민주당의 현 수석 최고위원으로서 국정 전반에 대한 통찰력이 매우 깊은 분입니다. 당과 국회에서 정책과 전략을 이끌고 국민의 목소리에 실천으로 응답한 정치인이며 국제적 감각과 통합의 정치력을 함께 갖춘 인사로 우리가 맡고 있는 위기의 극복과 민생 경제 회복의 적임자라고 판단했습니다. 김민석 후보자가 내각과 국회, 국민 사이를 잇는 조정자로서 새 정부의 통합 시대를 여는 출발점이 되리라 믿습니다. 다음은 이종석 국가정보원장 후보자입니다. 이종석 후보자는 NSC를 책임지며 국정원의 정보 수집 능력을 강화하고 정보 전달 체계를 혁신했던 그 경험으로 통상 파고 속에 국익을 지켜낼 적임자로 판단했습니다. 이어서 대통령 비서실장에 강훈식 국회의원을 임명합니다. 강훈식 실장은 7090 세대의 첫 비서실장으로 대통령실을 젊고 역동적인 공간으로 바꿀 적임자로 판단했습니다. 강훈식 실장은 참모들과 격의 없이 소통하고 치열하게 일하는 현장형 참모로 생각됩니다. 빠른 이해력으로 국민과 대화하는 브릿지형 인물로 국정 운영 조정자로서의 역할을 잘 수행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음 안보실장에 위성락 국회의원을 임명합니다.
이성락 실장은 관련 분야에서 풍부한 정책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외교 안보 분야 공약을 설계하고 국정 철학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갖춘 인물입니다. 대전환 시대에 진취적 실용 외교와 첨단 국방으로 외교 안보 강국,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구현이라는 국정 목표를 달성하여 국민들께서 체감하실 수 있는 성과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마지막으로 대통령 경호처장에는 황인권 전 육군 제2작전사령부 사령관을 임명합니다. 약 40년간 군에 복무하면서 주요 보직을 두루 거쳤고 빈틈없는 업무 추진력과 포용의 리더십을 갖춘 분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제는 국민을 위한 열린 경호, 낮은 경호를 통해서 경호실의 변화를 이끌어낼 것입니다. 앞으로 대통령 출근한다고 길을 너무 많이 막지 마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아침에 출근하는데 너무 불편하고 사실은 안 좋았습니다. 진짜 끝으로 오늘 사회를 보고 있는 강유정 대변인입니다. 정책과 정치 철학에 대한 이해력이 깊고 논리력과 문화 감수성까지 두루 갖춘 인재입니다. 대통령실과 언론, 국민을 잇는 훌륭한 가교가 될 것으로 믿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 시각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첫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대통령 인선 발표를 위한 상황이었는데요.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 국무총리 후보에 민주당 사선 의원인 김민석 의원, 네, 그다음에 국정원장의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 대통령 비서실장의 민주당 삼선 의원 강원식 의원, 안보실장의 위성락 비례대표 의원, 대통령 경호처장의 황인권 전 육군 대장, 대통령실 대변인의 강유정 비례대표 의원 임명이 각각 됐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저희 이슈앤피플 본래 순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입니다. 이재명 대통령 취임 첫날 코스피가 2,700선을 넘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코스피와 코스닥 지수가 함께 상승하면서 투자 심리가 회복된 모습입니다. 코스피가 오늘 2,737.92에 거래를 시작을 했는데 제가 조금 전에 들어오기 전에 보니까 2,760도 돌파를 했더라고요. 네. 2% 넘게 올랐습니다. 네. 외국인 투자자들이 적극적으로 매수에 나서면서 지수를 끌어올리고 있는데요. 국내 정치적 불확실성이 완화된 영향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네, SK하이닉스를 비롯한 코스피 시가총액 주요 종목들도 강세를 보였고 코스닥 역시 1% 넘게 상승했습니다. 네. 그럼 당분간 주식시장 상승 기대해도 될까요? 네, 예단하기 좀 예측이 어려운 문제긴 네, 하지만 네, 모두들 그러시길 바라겠죠. 네, 전문가들은 단기적으로 상승 모멘텀이 기대된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특히 내수 관련 기업들과 자본시장 구조 개혁에 대한 기대감이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미국 증시도 미중 간 무역 협상 기대감 속에 상승 마감했는데요. 간밤에 다우존스 30 산업 평균 지수, S&P 500, 나스닥 지수 모두 상승해서 장을 마쳤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이번 주에 통화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글로벌 시장 분위기도 더 긍정적으로 흐르는 모습입니다. 네, 자 다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과 조상원 4차장 검사의 사직서가 수리가 됐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에 따라서 전국 최대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이 다시 직무대행 체제로 전환됐습니다. 네. 법무부가 어제 두 사람의 사표를 수리했고요. 이주호 전 대통령 권한대행도 승인했습니다. 네. 대선 전날인 그저께까지 원래 근무할 예정이었는데 사표 수리가 늦어지면서 퇴임식 없이 검사들과 인사만 나눴다고 하네요. 그렇군요. 근데 이 두 사람의 사직이 단순한 개인적 결정은 아니지 않을까요? 배경이 어떻습니까? 좀 복잡한가요? 예, 조금 복잡하죠. 네, 이 지검장은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또 명품 가방 수수 사건을 무혐의 처분했었죠. 네. 이 결정이 좀 논란이 되면서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탄핵 소추가 돼서 직무가 정지됐었고요. 하지만 헌법재판소가 올해 3월 13일에 만장일치로 탄핵을 기각하면서
98일 만에 업무에 복귀했는데 지난달 20일에 건강상 이유를 들어서 사의를 표명했고 조상원 차장검사도 같은 날에 사의를 밝혔습니다. 이 지검장이 직무가 정지됐을 때 박승환 1차장 검사가 업무를 대신 맡았었는데요. 이번에도 박 1차장이 지검장 직무 대행을 맡을 예정입니다. 네. 자, 다음 소식인데 그 생활고를 이유로 가족 3명을 살해한 40대 가장이 오늘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받았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살인 등 혐의로 긴급 체포됐던 40대 지모 씨가 오늘 광주지법에서 열린 영장 실질 심사에 출석했습니다. 지 씨가 지난 1일에 새벽 3시쯤 그 전남 진도군 진도항에서 가족을 태운 차를 몰고 바다로 돌진해서 아내와 고등학생인 2 아들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지 씨를 살인죄로 체포 조사하는 과정에서 자살 방조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는데요. 숨진 가족 중에 아내는 2 아들과 달리 스스로 생을 마감하려 했던 정황이 있는 걸로 보고 휴대전화와 차량 블랙박스 포렌식 조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 씨는 얼굴을 가린 채 기자들의 질문에 아무런 답도 안 했고요. 신문은 5분 만에 끝났고 구속 여부가 이르면 오늘 안에 나올 예정입니다. 네. 자, 마지막 소식입니다. 2년 만에 국내에서 지카 바이러스 감염 환자가 나왔네요. 네, 40대 남성이 제주에서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요.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모기에 물려서 감염된 걸로 추정됩니다. 다행히 상태는 호전되고 있다고 하는데 질병관리청은 동남아 등 감염 위험국을 방문할 때 모기 예방을 철저히 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네네. 네, 제주도는 역학조사와 방제 작업을 벌이는 중입니다. 네. 근데 지카 바이러스를 꽤 오래 들어보는 것 같은데 아니 우리한테 어떤 위험성이 있는 거죠? 요게 성접촉이나 수혈로 전파가 될 수 있고 네. 3일에서 14일의 잠복기가 지나면 발진, 발열, 결막 충혈, 근육 관절통이 나타나는데요. 치사율이 극히 낮고 드물게 중증 신경학적 합병증이 나타날 수 있지만 대부분 충분히 휴식을 하면 회복이 되긴 합니다. 네. 다만 임신부가 감염되면 조산이나 사산의 위험성이 있고요. 아이가 소두증이나 선천성 기형을 갖고 태어날 수 있다고 하네요. 네네. 네, 질병청에 따르면 아직 우리나라 안에서 매개 모기에 물려서 감염된 사례는 없습니다. 백신이나 치료제가 없기 때문에 모기한테 안 물리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네네. 네, 지카 바이러스 발생 국가 여행 전에는 예방 수치 꼭 확인하시고 귀국 후에 의심 증상이 만약 나타난다면 즉시 의료기관 방문하시길 바랍니다. 네.